네,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어제 중요했던 부분은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모두 물가와 고용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내비친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부터 보시면 CPI 이후에 어제 PPI가 나왔죠.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직전 달 데이터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 다만 YY 변화가 2.4%로 나왔는데 컨센은 2.3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률이 보시게 되면 쭉 4개월 만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YY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10월달 변화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상품 물가는 0.1% 상승을 했고요. 식료품과 에너지는 모두 0.2%, 0.3%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물가를 빼고 근원 PPI를 보게 되면 MOM 0.3, YY 3.5로 나왔고 각각 0.2%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10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CPI가 나왔으니까 PPI랑 함께 계산을 해보면 PC 계산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죠. 2.8%로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9월달 데이터가 2.65였거든요. 이에 비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벗어날 정도의 흐름인가 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럼에도 뚜렷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진 않죠. 어느 정도 정체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에서 파월조차도 당분간은 지금 수준의 물가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더불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서두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그 내저에는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주를 차지하고 있겠죠. 이런 어제 CPI와 파월의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60%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PP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가 지수들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 구간, 공급망 불안으로 발생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흔들림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펴보면 11월 2일 기준으로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컨센이 22만 4천 건이었는데 이를 꽤나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보시게 되면 21만에서 23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 딱 그 정도의 평균 수준 안에서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의 위치가 5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 급격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는가 싶다가 이게 재차 다시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주 이동 평균으로 보시더라도 이 빨간색이 4주 이동인데요. 22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견고한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결국 파월의 매파성 발언이 어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이란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좀 앞뒤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고용보다 물가를 걱정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올해 초부터 고용시장에 대한 그런 심각한 위축이라든지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파월은 8월 잭슨홀에서 그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을 가장 강하게 방점을 찍었는데요. 잭슨홀 직전에 FOMC에서 발언했던 고용시장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정도로 급격하게 고용시장을 방어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비쳤었죠. 그렇게 파월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용시장을 방어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7월달, 8월달 고용 데이터가 저조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허리케인하고 파업 등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파월의 매파성 발언을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나타난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고용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고용보다는 물가를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파월 입장에서도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한 발 빼는 그런 분위기로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하 시기에 파월의 발언과 연준 인사들, 특히 정책 결정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 번도 컨센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과거 패턴으로 매번 확인을 했고, 더불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죠. 어찌 보면 실제 고용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일 기준 187만 3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변동이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과거 사례랑 한번 확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IT 버블과 08년도 금융위기 사례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먼저 IT 버블 기간입니다. 회색 음영 기간이라고 우리가 경기 침체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초록색 원이 증시가 붕괴되기 시작했던 구간이고요. 보시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던 중에 증시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는 00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때 당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당시 저점이 00년 4월 달 발생을 했으니까요. 오히려 증시 붕괴 이후에 더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나스닥 흐름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위치도 여기거든요. 보시게 되면 청구 건수의 흐름이 직전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유지가 되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주가의 하락, 폭락이 나타났고, 정리를 해보면 추후 결정하게 되는 이 경기 침체 구간, 우리가 이제 음영 구간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따져보면 증가세를 보이다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섰다,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간을 실제 확대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주가 붕괴가 된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주가가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건 이 초록색 원이고, 반등을 해서 본격적인 폭락이 이어졌던 구간도 여기입니다. 어느 정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경기 침체 음영하고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패턴, 이 두 가지만을 놓고 지금과 비교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패턴은 사실 91년 사례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91년도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시점이 증시가 붕괴되는 시점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08년도의 금융위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회색 음영 구간의 직전에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오히려 전통적인 경기 침체 구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사실 08년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08년도는 이때 증시 붕괴가 나타났거든요. 이 초록색 구간에서 나타났는데 이때는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붕괴가 뒤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IT 버블과 달리 08년도에는 경기 침체 직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다가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고, 증시 붕괴는 그 뒤에 이 초록색 구간이죠, 뒤따르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01년도 IT 버블과는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을 갖고 지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이게 경기 침체의 패턴과 반드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절대 레벨 수준을 비교하시는 건데요. 이 08년도 보시면 저점이 28만을 상회했고 30만대에서 유지가 되었고, 01년도도 보시면 28만을 상회했던 구간이죠. 30만대에서 저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보시면
20만대 초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절대 레벨 자체가 낮아졌고 이 낮아졌던 구간에서도 과거 보시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이 이유 자체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이라든지 해고 건수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 자체가 레벨이 다운됐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업률이 경기 침체의 빈도에 따라서 레벨이 변화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업률이라는 것은 천천히 떨어지고 경기 침체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경기 침체 빈도가 짧다 보면 점차 실업률 레벨이 높아지는 흐름, 이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80년대 이후로는 경기 침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실업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레벨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청구 건수가 반락을 하면서 18년도와 19년도 팬데믹 이전의 안정적인 구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점진적으로 고용시장 자체는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굵직한 두 번의 과거 경기 침체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과 증시의 붕괴, 더불어서 경기 침체 구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낮은 구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고용 데이터를 볼 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상황, 경제 성장과 특히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과 함께 면밀해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받냐 안 받냐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주택 부동산 관련 시장은 미국 경기에 있어서 소비와 고용 한마디로 실물 시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이라든지 금융시장과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대출의 수요라든지 주택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주택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고 더불어서 신규 주택의 공급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형적으로 경기 하강기에 나오고 있는 주택 투자가 주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내구재 소비, 설비 투자 순으로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물론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에서도 주택 투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행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택 투자의 흐름, 건축 허가 착공, 완공 건수의 흐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렇게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은 해고라든지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후행지표이기도 하면서 과거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낮은 구간에서 증시 붕괴가 나타났고 08년도도 마찬가지죠. 낮은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진입을 했습니다. 더불어 절대 레벨 자체의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결과지 절대 비교를 통해서 그때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 관련해서 파월의 발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노동시장의 견고한 모습을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결국 금리나 서두를 정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 자체가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정도니까 큰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런 흐름조차도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